제가 면접 보러 다니는 건 이제 조금 답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직접 사장 면접을 봐서 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느낌. 사무장. 어쨌든 젊진 않네요. 어쨌든 늙었네요.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뭘 먼저 보면 좋을까? 그 사람의 인생관도 보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보고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과연 어떤 데로 취업을 할지 딱. 제가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냐면 제가 올라오다가 이제 신발이 터졌어요. 신발이 터졌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 올라오는데 신발이 터져서 저희가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 합니다. 진짜 그지 같죠? 신발값 벌러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을 보고 싶으시다, 나는 유다현의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연락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를 비서로 쓰겠습니까? 일단 하는 거 한번 좀 보고. 네. 하는 거 보고요? 아, 인상이 좋네, 사장이. 아니, 뭐 유튜버세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유튜버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 강의도 하고 있고요. 가수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통과인데요?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겠는데? 월급은 제가 빼먹지 않죠. 제가 굶어 죽어도 저희 함께하는 직원분들은 당연히 챙겨야죠. 메인 잡이 뭐예요? 메인 잡이? 메인 잡이 아무래도 가수죠. 가수예요? 진짜? 사이버상에서 가수를 하고 있어요. 진짜? 네. 변호사가 잘 안 돼요? 네, 가수. 변호사도 뭐 이렇게 취미로 하고 있고. 아, 변호사를 취미로 가수에 좀 열정을 쏟아붓고 있죠. 곡을 내신 건가요? 곡이 있어요. 우와, 또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Does the past have a heart? I like a present failure. 가사가 뭐더라? 너 노래 아니네. 그럼 변호사가 2순위고 가수가 1순위고 변호사 수입은 요즘에 뭐 별로신가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열정이 그쵸.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건 나중에 공부 다 하고 해라. 네, 그 말을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다 하고 이제 막 엇나가는 거죠. 아, 가수로 아닙니다. 왜 엇나가요? 혹시 행사도 뛰어보셨어요 그럼? 어떤 행사? 어떻게 보면 변호사보다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어. 그 행사에서 아직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진짜로?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래도 약간 변호사의 비서라고 하는 게 저도 좀 가오가 쓸 것 같고 변호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경남 위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쪽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유튜브 통해서 연락 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 내일도 서울 재판이 있어가지고 아, 서울까지 오신 네, 거예요? 서울 그래서? 사건도 있고 보통 뭐 하세요? 뭐 형사, 민사? 저는 민사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제 특히 부동산 쪽 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10분당 여긴 얼마예요? 사무실마다 다른데 저희는 실제로 법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좀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맨 처음에는 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잘 못 갔거든요. 한 번 갔는데 30분에 10만 원 받더라고요. 저희 30분에 10만 원 방문 상담이고 진짜 비싼 게 아니라 그게 전화 상담은 5만 원이긴 아. 한데 네, 뭐 시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시가가 따로 있어요? 횟감인가요? 뭐 시가인가요? 시가가 있어. 네네. 최고 수입료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수입료요. 사건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이혼 사건이 돈이 그렇게 잘 든다며.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네. 벌써 이혼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혹시나 모든 사람은 다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미리 준비해서 그쵸, 나쁠 그쵸, 거 그쵸. 없죠. 이혼 경우에는 일단 그 소가에 따라서 수입료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료가 비싸지고 제일 비싼 거. 1000에서 2000 사이. 네. 그럼 그거 받으면 보통 뭐 해요? 아싸, 이번에 물도 사고. 한 2천만 원 벌었다. 한 2달 놀아야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살짝 있기는 그래, 해요. 이런 네. 마음이 나 같아도 들 것 같아. 이 사건에 완전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수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지니까. 아니 깊게 경제력을 물어보는 이유가 아니, 있어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아. 떼먹을 수 있나 없나. 왜냐면 사전 면접이니까 월급을 제가 못 줄 것 같으면은 제가 그냥 뭐 어디 잠적할게요. 잠적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담보를 잡아야지. 집이든 뭐든. 역시 너무 치밀하시다. 변호사 시험 몇 년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한 번. 한 번에? 네네. 재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너무 옛날부터 그냥 막연한 공포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 번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몇 하고. 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로스쿨 3년 과정. 그럼 그래서- 로스쿨 때 준비한 것만으로 그냥 바로 변호사 시험 네네네. 패스하신 거예요? 네. 판사도 지원하셨어요? 네, 지원을 했었어요. 개멋있다. N잡는. 와, 진짜? 판사는 공부를 잘해야 하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성공을 해서 변호사도 되고 판사까지 지원하고 막 이런 재능을 가졌는지. 뭐 어렸을 때 공부 얼마나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잘하지 1등 한 적 않았어요. 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요? 아니요. 보통 전교 몇 등? 전교 막 몇 등이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뭐 부산 아니면 서울? 울산. 울산. 울산이 본가고 쭉 거기서 학교를 나오고 이제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그럼 집에 돈이 좀 있네. 울산 중산층. 사람들 네. 중산층이면 다른 데서는 되게 고소득자. 그런 진짜. 거예요? 왜냐면 울산이 진짜 나만 몰랐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통계는 봤어요. 부모님이 약간 그 기업에 좀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었구나. 아니요.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네. 어떤 계통인지만 여쭤봐도 건설. 건설. 네네네. 건축 건설을 하세요? 아니면 건설 자재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을 해서 건물을 올려서 그걸 파시거나 네, 임대를 그렇게 놓으시거나 하기도 하는구나. 하고 부동산 개발. 지금도 돈이 많으세요, 그럼? 네. 누구든 뭐- 아빠든 누구든 네. 비서하면 좋으니까 어디 비서로 들어가든 집안의 끄트머리 하나라도 뭐 잡자. 그래서 됐어요? 됐는데 안 하고 뿌리 나온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네. 왜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판사를 지원하려고 했다기보다 이게 5년 차부터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도 5년 이상 하면은 네네네. 그래서 5년 차쯤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제가 진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싶어요? 그니까요. 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까먹고 새로운 판례들이 생기고 법도 바뀌고 이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는 김에 또 마침 시험이 있으니까 또 목표가 있으면은 와, 판사 유튜버. 모르겠어요. 판사 유튜버. 너무 멋있다. 저 뭐 하면 돼요? 집 청소도 잘해요, 저. 운전도 잘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사를 또 지원할 네. 계획도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좀 자유로움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판사로서의 어떤 매력도 분명히 있는데 판사를 하면은 또 유튜브나 이런 거는 못 하거든요. 진짜? 네네. 왜? 공무원 공직이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좀 자유로움이 좀 덜하지만 또 그만큼 판단력이 인정을 받고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만약 판사가 되면 네. 비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 자연스는 키가 크잖아. 와. 맞아. 난 키 안 커도 이렇게 머리 좋았으면 좋겠어. 저는 어렸을 때는 외관적으로 남들보다는 뛰어나야 삶이 편하다는 거는 어렸을 때는 좋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저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생각 좋아야 안 된다. 하고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있어 보인다. 한 번이라도 어떤 그런 탑을 찍었던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멋있다. 아주 멋있어요. 멋있어. 가스라이팅 진짜 잘하네. 사무장도 필요해요? 사무장 있어요? 다현님 같은 사무장님이 계시면은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저요? 네. 왜요 왜? 사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 오실 것 같아서. 내가 만들어 올걸요? 맞아, 그러지. 내가 시비 걸어서 나 모욕죄 들고 오고 내 바람난 사건 들고 오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건 많이 자신 있습니다. 민사 전문, 부동산 전문이 그러면 요즘에 많이 하시겠다. 부동산 그쵸, 사기 사건이 많으니까. 네, 다양한 사건이 많아서 실제 전세 사기 사건이 되게 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뭐 근데 보니까 변호사님들도 많이 당했던데. 그런 분도 그쵸. 계시고. 그 정도로 되게 법률을 잘 피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그쵸. 그리고 아무리 법률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종 사기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알아도 이거는 대처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수준에 이른 사기까지 있고. 아 진짜 네네. 제일 기억나는 혹시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신종 사기가 하나 있거든요. 집주인 이름이랑 똑같은 모임 통장을 만들어요. 집주인이랑 네. 똑같은 이름의 모임 통장. 그러니까 모임 통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다연을 다 연구한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유다연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집주인 명의 통장인지 뭐 제3자의 뭐 모임 통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유다연으로 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돈을 보내면 이제 잠적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세입자들이.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7979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 모임 통장의 네, 계좌번호가 계좌번호가 7979로. 네, 계좌번호가 근데 또 적금 통장, 뭐 예금 통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기도 있어서 그래서 평소랑 뭔가 일반적인 계좌번호가 아니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사이트에서 이게 어떤 명의, 어떤 유형의 통장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그분은 하는 게 얼마를 좋아요. 잃었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전세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적어도 몇 2억 억이네? 이상. 네. 지금 네. 2억을 직장인이 모으려면 10년이 걸린다고 그랬나? 전액을 다 넣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잠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 죽어버려야 돼 미친 새끼들. 맞아요. 그걸 왜 사기칠까? 그쵸? 그러니까요. 그 전세 사기 피해 제가 그 지원 상담 변호사 일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너무 많이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집을 구하려고 보면은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근생. 근린생활시설. 네. 그거를 개조를 해서 좀 저렴하게 내놓고 보증보험 안 되게 해놓고 그런 집이 네이버 부동산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거 보증보험 돼요? 이거 대출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융자금이 거의 없는 집이다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부동산 업자분들도 얘기를 안 하고 써놓지도 않고 아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젊은 친구들은 분명히 서울에서 집을 구할 때 전세 사기 당하기 딱 너무 좋은 구조인데 왜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걸 말을 안 하고 네.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 요새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서 이런 것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을 설명 안 하면 이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또 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항상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좀 잘 챙기는 게 필요해요. 그쵸. 이혼할 때, 맞아. 이것도 궁금했어. 10년 동안 살면은 재산을 5대5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을 지금 자가로 저도 매매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내 집을 반반 나눠줘야 하는가? 네. 나눠줘야 돼요? 무조건 5대5는 아니에요. 이 집을 처음에 누구의 재산이었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누구 명의였는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특유 재산으로서 이게 공동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재산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근데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때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명의가 다현님 혼자 명의로 만약에 됐다면은 그때는 실제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재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율에 맞게 나뉠 수가 있어요. 건들지 말게 각서를 써두면 된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쵸? 나의 가진 재산을 건들지 않는 조건을 각서를 쓰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합의가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결혼 계약서를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쵸. 미국에서는 결혼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써서 그 효력이 다 발생을 하고 다만 아예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뭐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라고 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여진이 있고요. 사랑과 전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옛날에. 저도 실제 상황을 해봤지만 알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해서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과 전쟁이나 실제 상황 같은 거 보면 진짜 맞아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보다 더한 것도 있고. 와. 진짜? 네. 단순히 뭐 드라마에서 뭐 각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현실을 조금 더 단순하게 깎아놓은 모양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한번 TV에서 그런 거 봤거든요. 부부 커플이 놀러 갔는데 이제 그 애들 데리고 근데 다 자고 있을 때 이쪽 남편 이쪽 와이프 가가지고 저 캠핑카에서 분가분가를 둘이 그 바람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분가분가를 하는 걸 애기도 있는데 애기들은 저기 다 같이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거를 와이프가 나와서 본 거야. 그래서 바람의 실체가 드러난 그런 거 보면 변호사로서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하긴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볼 것 같긴 해요. 정 떨어지는. 맞아요. 이게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사건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형 사건들이 좀 있어요. 뭐요? 마약 사건, 조직 사건. 네,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왕왕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마약 범죄자? 네네네. 실제로 위협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취해서 위험한 일을 벌일 수가 있고 의뢰인인데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내 변호사한테도 거짓말로 하면은 정상적인 사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리하죠. 근데 그냥 위험한 사람, 위험한 위험한 사람이- 의뢰인과는 예. 아예 엮이지 않을 그쵸, 나의 그쵸. 신변도 중요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본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 나는. 어떻게? 국영수사가 또 좋지만 부동산, 경제 교육, 맞아요. 정신병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너무 공감해요. 나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떡해요? 이게 세상을 더 알아가는 통찰력이 통찰력인 늘어나는 거예요? 거 아닐까요? 네. 그냥 노처녀 히스테리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전 통찰력이라고 아, 그래요? 봐요. 네. 들었지? 변호사님이 통찰력이라고 했으니까. 아, 개그 욕심이 있어요? 개그 욕심 그냥 정신 놓고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럼 이상형도 재밌는 남자가 좋겠다. 좀 재밌고 센스 있어야 좀 재미있고.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서 업무 중에 그 남자 구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 저번에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응. 한 건 할 때마다 또 수수료가 있으시다고. 안마 해주고 뭐 어떤 아, 그쵸, 서비스 그쵸. 합쳐서 10만 원 이렇게. 제가 전화는 5만 원, 실제로 만나는 거 10만 원 해드릴게요,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재미있고 그리고 재미있고, 센스 있고 좀 센스 있고. 약간 개그맨이 잘 맞긴 하겠다. 민상 오빠 되게 재밌고 센스 있지 않았어요? 민상 오빠 되게 재밌고 센스 있는데? 근데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때 뵀는데 응. 너무 신사적이신 거예요. 맞아. 젠틀하죠. 네, 오빠. 너무 신사적이시고, 오, 정말 훌륭하시다. 직업 진짜 안 봐요? 직업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 한 명 보여줄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선불이에요? 지금 내 컨텐츠 중이니까 한 7만 원으로 합의 볼게. 아니, 진짜 너무 서비스가 다양해서. 남자한테 눈탱이 맞아서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 눈탱이요?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얼굴 잘생기고 재밌고 센스 있고 머리 좋은 남자 누가 안 좋아해? 다 좋아해. 그런 애들이 눈탱이 치기 진짜 좋다고. 당할 수가 있겠네. 당할 수가 있죠. 그런 애들한테 말로 혹 감겨가지고 결혼했다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연애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떤 분들이랑 많이 연애해요? 변호사 의사 커플이 실제로 많아요. 아 네, 많이 있고 변호사, 판사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조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조금 봐주나? 판사님이 이제 만약에 와이프나 남편이야. 근데 변호사로 이제 내 와이프나 남편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서로 짬짬이로. 좀 봐줘. 그러면 약간 그래도 우호적으로 약간 한 게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긴 하지만. 안 되는. 사실 재판부가 많으니까 그렇게 그쵸, 이제 그쵸. 배정받는 경우는 잘. 와 근데 멋있다. 판사랑 변호사랑
부럽다. 조인들끼리 하는 경우도 많고 방송계 쪽 일하시는 분들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원래 이 결혼정보회사 가면은 떼야 되는 서류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의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몇 개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범죄 기록이나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떼보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잘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날 만나기 전에 네가 했던 모든 건 과거의 일일 뿐이니까 내가 감싸주겠어.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저요? 뭐 무슨 전과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 정가의 그 순위 좀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까진 가능하다. 자, 어렵다. 악플러. 어렵다. 악플러, 뭐, 모욕죄. 가능합니까? 그 모욕을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자료를 한번 좀 보자고 할 것 같아요. 그 선고된 그거를. 네, 그 워딩을 정확히 적시가 되잖아요. 모욕죄. 네. 그거는 통매음은 괜찮나요? 그거는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성적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통매음은 좀 짜치는 것 같아요. 통매음은 좀 짜쳐서 악플 중에서도. 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모든 네. 조건에 다 부합해. 남자가 내 너무 이상형이야. 네. 근데 절도죄가 있어요. 절도.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 장발장인 거지. 그런 정상에 관한 얘기는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런 정확히 어떤 상태에서 너무 어떻게 배가 고파서 일어난 빵을 일인지. 하나 훔쳤는데 그 정도는 그거는 그 정도 절도죄는 봐줄 수 있다. 그 정도는 그쵸. 그러면 폭행죄. 폭행은 이제 실제로 배우자 폭행까지 아니 이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싸워서 폭행죄로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 그것도 싸운 경위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다 보니까 그 재판 선고된 내용을 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확히 어떤 혐의로 기소가 돼서 요새 판결이 확정됐는지 똑같은 절도죄 뭐 이런 거지만 이거는 그래도 그럴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한 예를 들어 뭐 이웃집 사람이 속옷을 훔쳤다거나 이런 절도랑 배고파서 빵을 훔친 절도랑은 다르잖아요. 같은 절도죄지만 그런 거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내 조건에 이상형에 다 부합해. 네. 지금 전세 사기 다루시잖아요. 네. 전세 사기로 몇 년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그때 되게 나는 좋은 건 줄 알고 나 아는 형 도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세 사기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같이 일을 도왔다는 죄목 하에 나도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왔는데 대신에 돈은 좀 벌어서 자산은 좀 있긴 해. 자산이 있어요. 자산은 있는데 그때는 그 형 믿고 했다가 나도 속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기소는 사기 전과자인 거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일단 믿을 수는 없고 조사받았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좀 보자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소장 좀 확인하고 그런 것도 다 확인. 네, 정확히 어떤 경위에서 그거는 변호사님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본인이 떼서 오면 돼요. 일반인이 가서 그 재판 사건 번호만 치면 다른 볼 사람 수는 거는 없어요. 못 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신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속아서 한 건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내실이 튼튼하다. 이래서 지방교육이 중요해. 진짜. 우리 다현 씨가 뭐 어때서? 우리 다현 씨가 어때서? 난 너무 우울하고 힘든 어린 과정을 거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니까 항상 우라가 치미는데 여유롭게 살아오니까 우라가 1도 없잖아. 이런 아니에요. 여유로움이 이거는 지방 교육에서 타고나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부럽다. 뭐가 제일 부러워? 뭐가 다 부럽네. 가진 게 많으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가졌으면서. 면접은 웬만하면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저희가 이제 팀이 따로 있으니까 네? 사장으로서 괜찮은지 아닌지 잘 검토 이렇게 후에 검토한 알려주시나요? 다음에 월급 책정은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사장님 마음은 다를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잘 기다리시고 네. 서로 합의하에 뭐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시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왜 굽신굽신하게 되죠? 먹은 거 치워야지.
오늘의 사장분장 어땠습니까? 뭐 이제 연락을 주신다는 거죠? 직원 면접을 본 적은 있어도 제가 면접을 당한 거는 또 처음이라서. 그럼 만약에 다현 씨를 네. 고용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로펌의 꽃이 돼주실 것 같아요. 그 확실히 네. 쓰실 용의는 있으세요? 전 영광이죠. 네. 다현 씨 오늘 이렇게 면접을 첫 사장 면접을 봤는데 어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쌍이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안 줄 것 같고 돈도 많이 줄 것 같고 변호사 수임이 없으면 뭐 딴 거 엔잡 뛰시니까 돈은 안 밀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고 싶어요? 500? 대신에 나머지 스케줄을 다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대학 강사도 자료 같이 준비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타이핑 해줄 수도 있고 운전 내가 해주고 오피스텔 내가 청소해주고 특히 뭐 사건 일으켜서 가지고 와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면 사장님한테 어떻게 연락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 왜? 그냥 관상이 약간 빙그레 선생님이야. 그래서 안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락 한번 기다려보고 네, 다음 면접을 준비합시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눠 잠깐의 쉼도 소중하게 다시 컴퓨터 앞 파일 정리 시간이 흐르고 자꾸